내 옆에 나는 내 여동생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의 발은 그는 얼굴에 큰 화상을 입은 채 깁스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흉터도 남아있었고 얼굴에 붕대를 감은 사이로 보이는 흉터도 고통스러웠다. 나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난 그러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나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 어머니는 듣고 싶지 않으셔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강해질 수 있다. 기다리다. 지금 경찰에 전화할게요. 가만히 있어라.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더욱 붉어지고 진지하게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스마트폰을 조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전화하지 마. 왜?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한다나오코입니다. 수수한 외모와 수수한 성격을 지닌 23세 직장인, 집과 직장을 계속 오가며 외모와 가정 환경 때문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누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4명입니다. 저는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엄마는 너무 아름다워서 친구들이 종종 부러워하고 내 여동생도 엄마를 닮았어요. 너무 예뻐서 동네 사람들이 얘기도 하고 겸손한 성격도 아버지는 어머니가 항상 특히 크리스마스 때 아름다운 누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일을 맞아 최신 장난감과 유행하는 옷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도 없이 누나 료코가 나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훔쳐갔습니다. 누나는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언니가 나를 미워하는 게 싫은 순간 나는 마치 엄마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원하는 건 다 줬는데 가끔 혼자 우는 모습이 보여요. 아버지는 나와 내 여동생을 동등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누나는 아버지의 말을 거스르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서만 사과한다. 어머니와 누나가 나에게 사과했고 우리가 자라면서 누나가 나에게 사과했다. 나는 어머니의 성격을 닮기 시작했고 어느새 어머니를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토퍼를 거만하게 비난하기 시작한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나는 부재 중일 때가 많고 어머니와 누나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을 나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집을 나왔다. 혼자 사는 시간은 정말 편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그렇게 2년을 보낸 후 여동생은 직장 동료이자 여동생의 남편인 코스케와 결혼했습니다. 몇 번 만났는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남자라서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누나는 결혼을 기회로 삼아 고토부키 타이샤로 회사를 옮겼다. 결혼한 다음 해에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조기 발견으로 대퇴부 제거 수술을 받고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걱정이 되어서 혼자 살던 집을 계약하게 되었어요. 나는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관료로 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의 관료로 일하는 동안 나는 직장과 집을 오가며 출퇴근하는 생활을 시작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관료주의로부터 나를 징계했다. 쇼핑을 하고 외식을 하던 시절 여동생과 그 남편이 가끔 부모님 댁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음식 준비하고 방 청소하고 날 놀리잖아. 아무리 나쁜 대우를 받아도 아버지 방에서 시간을 보낼 때만 나는 차분함을 느꼈고 아버지는 나의 지지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버틸 수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으로 일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장례식 날, 나는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러 돌아다녔다. 그들은 경찰에 전화했고 나는 첫 번째 추측으로 도망쳤습니다. 나는 옆집 아줌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고 형부는 곧장 경찰서로 갔다. 그가 끌려간 작은 사건 다음 날 나는 드디어 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선배와 함께 기차를 타려는 참이었다. 글쎄요. 제가 그것을 2배로 돌려주기로 결정한 그날 이후로 드디어 입원이 왔습니다. 선배님과 함께 언니 병실에 들어가면서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네, 부탁드립니다. 언니는 문을 열고 나를 보자마자 화를 냈다. 이모야, 왜 여기 있어? 그 말에서 나는 결국 확신을 갖게 되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괜찮고 겁없이 웃을 거예요. 구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여동생의 왼쪽 다리에 깁스를 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도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당신이 그랬죠. 그렇죠.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당신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료코의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부탁한 게 틀림없어
그리고 그 얼굴 아무리 내 모습을 보기 힘들어도 료코는 아름답고 졸려요. 얼굴을 태울 정도의 신경이 있습니까? 이모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이모는 우리 엄마의 누나였어요. 이렇게 너희 집에 온 건 정말 오랜만이다. 저번에 장례식에서 만났는데 좀 현지인 같더라고요. 오랜만이에요. 아줌마 사랑하는 아들아. 장례식이 끝난 지 꽤 시간이 지났다. 일상적인 대화만 할 수 있으니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모, 어머니, 여동생, 남편도 오셔서 차를 준비하러 갔습니다. 나는 주방으로 향했고 곧 차와 과자를 가져왔다. 집안일을 하다가 오랜만에 이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야, 누가 좀 와주세요. 거실에서 이모네 공주님 소리가 들려서 달려가 보니 목에 붙어있는 걸 발견하셨어요. 수십만 엔짜리 목걸이가 없다고 하더군요. 진짜 그녀는 지금 그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작은 파티를 했는데 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모의 목걸이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야, 이모가 자고 있었다면 누군가 가져갔겠지. 언니가 한 말 때문이에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가져갔나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 당신처럼요. 브랜드 아이템이나 그런 물건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방에 있는 모든 사람 차갑게 식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건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지 않는다. 그리고 저는 브랜드 제품에는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로 그것을 원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 사이의 흉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증상 질병의 징후라고 확신합니다. 누나는 나를 바보라고 부르려는 듯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시선을 위해서 아래로 옮겼다. 네, 지금 제 여동생이 근처에 있었어요. 그냥 형이 나를 때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 여동생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코스케 씨는 어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아, 그건 몰랐어요. 누나의 창백한 입술이 떨렸다. 아무래도 끌려간 처남과 연락이 닿지 않았던 모양이다. 나오코는 상황을 모르는 듯 보였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어머니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동생이 말없이 있는 모습을 보고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했어야 합니다. 뭐 하세요? 당신은 그것을 조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누군가에게 료코의 다리를 부러뜨려 달라고 부탁한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거짓말하세요. 우리 엄마는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이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지금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뒤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순간 누나가 갑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안 된다고 전화하지 마세요. 왜요? 괜찮아요.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언니의 말에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언니의 발을 보고 결국 내 잘못이라고 확신하는 표정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하하하. 아쉽네요. 무슨 뜻이에요? 엄마는 혼란스러워하고 동생은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나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냈다. 사실 그 집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감시 카메라요. 나는 아직도 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었다. 아버지는 휴대전화와 연동되는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 두셨다. 그런 다음 어머니와 누이는 침묵을 지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아래를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것 좀 보세요. 어느 집 거실의 방범 카메라 영상입니다. 거기에 보이는 것은 여동생의 여행과 이모가 소파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다. 네. 쫓겨난 날 거실의 모습입니다. 언니가 초조해하는 동안 영상은 계속 재생됩니다. 해당 장면은 누나가 자고 있는 동안 이모의 목에 걸려있던 진주 목걸이를 훔치는 모습이다. 나는 이를 본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바뀌어요. 이번에는 여동생이 거실에서 골프채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 여동생이 창문을 깨뜨렸어요. 골프채로 제 다리를 때리는 영상이었는데요. 어머니는 그 영상을 보고 처음으로 그 소동이 자기 여동생의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다. 이렇고 우리 엄마는 언니의 성취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내 언니는 화장을 좋아했을 거야. 그 얼굴이 정말 화상을 입은 걸까요? 좀 더 가까이서 뵙게 해주세요. 그 노래 대회요. 그럼 가까이 오지 마. 료코 안 돼요.
바로 그때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내 여동생이 다친 날, 어머니는 고소장을 제출하셨다. 범인의 영상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경찰에 영상 자료를 넘기고 선배와 함께 방을 나갔다.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와 여동생이 사무실로 와서 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리셉션에서 경비원에게 제지당했는데 언니가 계속 나오코야 나오라고 하더군요. 나는 그녀와 어머니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어. 도둑고양이야. 소란이 많았고 주변 사람들도 멍하니 쳐다봤지만 선배님이 회의실을 세심하게 준비하셨어요. 나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그 방으로 옮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선배는 가족들과 단 둘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3자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선배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럼 당신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당신 때문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이렇게 살 수도 없어요. 하하, 나는 심지어 그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었다. 너 때문에 보험금도 못 받았어. 제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두 사람이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부모님 집에 갔을 때 매달 생활비로 10만엔 정도를 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물론 어머니와 누나에게도 공유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을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누나가 지원해준 것은 바로 내 돈이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돈이 부족한 두 사람에게 현금이나 쓸만한 돈을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먼 딸까지 죽으면 카즈에에게 돈을 낭비할 것이다. 나는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나는 아버지의 모든 생명보험 수혜자였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누나가 지원한 금액은 1000만엔 정도였다. 그 정도면 우리와 합류할 만큼 충분한 돈이다. 친아는 안정적인 수입이 적고 그저 계약직일 뿐이다. 물론 리케이의 월급만으로는 우리 둘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어머니도 아낌없이 사과한 누나도 계약직이었다. 그 전후에 둘 다 직장 경험이 없었고 둘 다 사회 경험도 많지 않았습니다. 자급자족은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총액이 1억엔 정도 생겼습니다. 이 돈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두 사람은 나에게 이체된 생명보험금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회사에 들이닥쳐 나에게서 돈을 훔치려 했던 것 같아요. 돈도 문제지만 부동산 중개인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세 사람은 현재 작고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적은 월급으로 할 수 있는 전부다. 이전의 삶과 이전에 살았던 방식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 둘에게 줄 돈이 없다. 부모님한테 미안하지 않니? 당신은 친절한 아이입니다. 당신 때문에 못 받은 보험금 좀 주세요. 우리 둘은 원하는 것을 말하며 한동안 귀를 기울였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최후의 비장의 카드를 쓰기로 결정했다. 이해가 안 된다면 여기를 보세요. 뭘 보고 있는 거야? 그 영상은 아버지 방에 있었어요. 형부와 엄마가 애교를 부리는 영상이죠. 언니는 잠시 얼어붙었다. 그 옆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영상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언니가 작업을 하던 날 다른 방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형부와 어머니가 늘 그 방에 있었다. 거기까지 올려다보니 언니는 울고 있었는데 아마도 구역질이 나서 그랬나 보다. 나는 종종 다른 사람의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접근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추악한 논쟁이 시작된다. 한 남자를 두고 시작된 아버지와 아들의 논쟁은 점차 뜨거워졌다. 결국 우리는 말다툼을 벌였고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선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체포됐으나 결국 연행됐다. 제가 큰 소란을 피워서 사과하러 갔습니다. 선배가 상황을 설명했고 나는 악명을 면할 수 있었다. 그 큰 사건이 있은 지 며칠 후 나는 언니, 어머니, 처남과의 인연을 단번에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짐을 싸서 혼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로 누나와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고 누나는 처남과 이혼하고 아파트에서 이사를 나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와 누나의 관계도 끊어졌고 처남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